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볼보 자동차의 첫 번째 순수전기차 C40 리차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리뷰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사실 이 차는 이 볼보의 컴팩트한 라인업 40 클러스터의 기조를 고스란히 반영하면서도 그동안 조금은 심심했던 볼보 디자인을 완벽하게 탈피하는 쿠페형 SUV로서 시각적인 매력을 제시하고 있죠. 물론 재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같이 데뷔한 XC40과 형제 모델이라는 거 누구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 브랜드, 사실 볼보가 최근에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워낙 많은 인기를 누려온 만큼 이 전기차 C40 리차지 역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자, 볼보 특유의 탁월한 패키지와 우수한 상품성, 그리고 매력적인 쿠페형 SUV 디자인, 그리고 이 추가 옵션이라던가 이런 거 없이 정말 빠방하게 구성되어 있는 상품성과 듀얼 모터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퍼포먼스의 매력, 그리고 1회 충전 시 356km의 주행거리,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래도 해외 인증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 더욱더 긴 주행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요소들을 본다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실제 주행 상황에서의 느껴지는 그런 감정일 겁니다. 전기차라고 한다면 어딘가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과연 볼보 C40 리차지는 실제 주행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지금부터 함께 주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볼보의 첫 전기차 C40 리차지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어떤 가치와 매력을 제시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잠깐 외형과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자, 실내 공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익숙한 그런 볼보의 40 클러스터의 감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간을 채우는 요소들이 좀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전용으로 다듬어져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던가 이 새로운 센터 터널이라던가 기어 레버 등 같은 것들이 새롭게 더해져서 눈길을 끕니다. 그리고 사실 이 쿠페형 SUV로 제작된 만큼 실내 공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뭐 1열 공간은 큰 차이가 없고 일반적인 XC40과 큰 차이가 없고요. 2열 공간도 사실 체격이 아주 큰, 키가 큰 탑승자들의 경우에는 약간 헤드룸이 답답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준수한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재 공간에서도 489리터의 공간을 확보하는 만큼 이 다채로운 상황에서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자, 사실 이 차를 주행하면서 가장 돋보였던 건 바로 시동을 걸고 시동을 끄는 방식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뭐 여러 전기차들은 뭐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누른다거나 뭐 별도의 버튼을 누르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에 무게 인식 센서가 있어서 시트에 사람이 앉는 것만으로도 시동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를 당겼을 때 이제 시동이 걸리면서 주행을 곧바로 이어갈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시동을 끌 때도 마찬가지예요. 피단을 걸어 놓고 차에서 내리면 무게가 사라지는 걸 인식을 하고 시동을 꺼주는 거죠. 굉장히 손쉽고 기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센스가 역시 볼보답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볼보는 사실 그동안 퍼포먼스를 과시한다거나 뭐 이렇게 좀 우수한 운동 성능을 제시하는 차량보다는 보편타당한 합리적인 이런 차량들을 많이 선보여왔어요. 실제로 이러한 기조 아래 내연기관 차량들의 최고 속도를 180km/h에 제한을 걸기도 했죠. 그 배경에는 이제 합리적인 것도 있겠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이 C40 리차지의 핵심은 바로 강력한 듀얼 모터를 탑재했담에 있습니다. 자, 전륜과 후륜에 듀얼 모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408마력과 아주 60kgm가 넘는 아주 풍부한 토크를 제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 단 4.7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는 우수한 운동 성능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러한 출력 전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상냥하다는 거예요. 사실 전기차들은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으면 온 오프 하듯이 정말 있는 힘껏 출력을 과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높은 출력의 차를 탔을 때에는 이 강력한 출력과 토크로 인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다서다 하는 그런 주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C40 리차지 같은 경우는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부드럽게 밟으면 정말 매끄럽고 상냥한 출력 전개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 내연기관보다 더 부드러운데? 아주 매끄러운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은 주행을 하시면서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요. 물론 엑셀레이터 페달을 깊게 강하게 밟으면 있는 힘껏 출력이 전개되어서 이 차가 가진 우수한 출력 아주 매끄럽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모터가 빠르게 회전할 때에도 뭐 그렇게 불쾌감이라던가 이질감 없이 아주 나이스하게 라이브하게 쭉 출력 전개가 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뭐 소음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능숙하게 억제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가 분명 좀 무거운 편임에도 불구하고 주행을 하다 보면 그렇게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 이 부분도 뭐 전기 이 듀얼 모터의 힘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싱글 모터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지만 일단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다 집약하겠다라는 볼보의 의지가 느껴지는 이 듀얼 모터 패키지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회생제동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좀 약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신 이제 원페달 모드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이 주행 중에 원페달 모드를 활성화시킬 때 이제 회생제동을 좀 더 강하게 걸어주는데요. 생각보다 좀 많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페달 드라이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일단 끄고 달리고 있는데, 효율성을 좀 더 신경 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원페달 드라이브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것, 적극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를 제가 다루면서 가장 돋보였던 건 차를 다룸에 있어서 굉장히 쾌적하고 편하다라는 점입니다. 실제 스티어링 휠 무게 자체도 굉장히 가벼운 편이고요. 이 조향에 따른 차체 반응도 굉장히 가벼운 편입니다. 분명 차의 무게도 제법 무거운 편이고, 또 일반적인 승용차보다 지상고가 높은, 전고가 높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쾌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주는 반응이 만족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자가 특별히 이 차에 적응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움직인다면 이 C40 리차지가 아주 경쾌하게 잘 받아주리라 생각이 되네요. 참고로 이제 조향 모드 같은 경우도 약간 무거운 조향 모드라고 일종의 스포츠 조향 방식이 있는데, 사실 그 조향 모드를 활성화시킨다고 극단적으로 무게가 더해지진 않아요. 하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어서 좀 고속 주행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무거운 조향 감도를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전기차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견고하고 강인한 차체를 부여하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주행 질감 자체가 조금은 건조해지고 투박해지는 경우가 있죠. 특히 뭐 노면이 좋지 않은 것을 지날 때에는 그 투박함, 건조함이 승차감 저해로 이어질 때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 C40 리차지가 세그먼트를 떠나서 이 정도 전기차 승차감을 구현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에요. 실제로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지날 때 분명 내가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지나고 있다라는 게 이 페달이라던가 매트라던가 엉덩이 쪽에서 살살 느껴지긴 하는데 스트레스까지 이어지진 않아요. 게다가 허리라던가 백스트 쪽으로 전해지는 충격이 크지 않아서 거의 없다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억제가 잘 되어 있어서 승차감 자체가 굉장히 쾌적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주행을 하면서 뭐 포트홀도 지나고 도로 이음새도 지나보고 막 이 띠 구간도 지나보는데 스트레스가 굉장히 억제되어 있다라는 게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 이 작은 차에서 이 정도의 승차감을 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심지어 이 차가 지금 승차감을 위해서 세팅이 되어 있다거나 뭐 두꺼운 타이어로 노면 대응을 능숙하게 한다고는 아니에요. 20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스포티하고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의 셋업을 구현한다는 거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볼보의 차량이라 한다면 역시 이 쾌적한 이 편의 장비와 안전 사양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 주행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이 기능적 가치를 느낄 수가 있고, 파일럿 어시스트의 아주 능숙한 조율 능력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패키지 부분에서 볼보가 제시하는 가치, 값어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한편 이 2열 승차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차의 구조를 보면은 배터리가 2층으로 적층이 되면서 2열 시트가 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 시트가 얇다,
그러면 승차감이 나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2열 승차감이 좋더라고요. 분명 좋지 않은 노면을 지날 때 노면을 좀 치는 듯한 좀 그런 텅텅거리는 소리가 느껴지긴 하지만 막상 2열 탑승자에게 전해지는 스트레스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전기차로서 많은 부분의 세팅을 정말 공을 들였구나,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볼보 C40 리차지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시장에서 우수한 패키지와 가성비 이런 다채로운 매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저는 되려 여기서 휠을 좀 더 줄여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겠다. 그러니까 18인치나 19인치 휠을 선택하고 좀 더 두꺼운 타이어로 승차감을 좀 더 개선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공개된 싱글 모터 사양의 C40 리차즈를 도입을 해서 어차피 강력한 출력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주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합리적인 출력을 제공하면서도 조금 더 주행거리에 효율성의 매력을 전하는 것도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는 지금 듀얼 모터와 얼티메이트 사양이 이제 도입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사양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우수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이 독일이라던가 미국 가격보다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이제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비슷한 체급과 비슷한 퍼포먼스 이런 구성의 전기차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분명 가격적인 우위를 확실하게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런 합리적 프리미엄의 가치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볼보 최근에 볼보라고 한다면 돈이 있어도 못 살 정도로 많이 긴 시간을 대기해야 되는데, 벌써 이 C40 리차지 역시 그런 긴 기다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긴 기다림 충분히 감수할 수 있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값어치를 오늘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자, 오늘 저는 C40 리차지 시승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올릭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